여러분, 김나영입니다. 지금 중간고사 한참 대비 중일 텐데 지금 이 시점에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공부해야 될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선생님이 우리 고1이잖아요. 가장 많은 시험 범위인 원부터 명제까지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기출문제를 가지고 직접 한번 훑어보도록 해볼게요. 따라오세요. 자, 1번 같이 봐볼게요. 원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은 1,a를 지난다고 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알고 있어야 될까? 이 원이 있어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하고 있어. 여기서의 접선이니까 이 문제는 원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아는 게 중요하죠. 접선의 방정식 기억하고 있나요? 이 원의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고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점을 x1, y1이라고 한다면 이 접선의 방정식 뭐지?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이다. 기억하고 있죠? 이거 그대로 대입해서 풀어주면 풀 수 있어요. 자, 2번 같이 볼까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보세요.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클 때 얼씨구절씨구의 최소값을 구해라. 자, 최소값을 구하라는 이런 문제를 만나면 머릿속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지? 이런 것들이 잘 계획화되어 있으면 좋은데 이런 맥시멈이나 미니멈을 구하라는 상황에서 너희들이 만약에 2차식이다? 그러면 얘는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라고 수학상에서 배웠었어. 근데 지금 얘는 2차식이 아닌 게 보이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번에 배운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돼. 사실 배운 게 몇 개 없잖아요. 이번에 배운 게 공식이 있는데 이 공식 중에 첫 번째는 산술기하야. 이 산술기하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클 때, 양수일 때 써먹는 거였어요. 그때 A 더하기 B, 원래 평균을 나누는 게 산술평균이죠. 크거나 같다, 루트 AB. 이게 기하평균이죠. 산술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에 산술평균이 기하평균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 얘가 등호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A는 B여야 성립하는 거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공식이 뭐가 있냐면 코시-슈바르츠 이니퀄리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크거나 같다 ax 더하기 by의 제곱.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는 거고, 이 코시-슈바르츠는 a랑 b랑 x랑 y가 실수잖아, 조건이. 실수 조건은 그렇게 대단하진 않기 때문에 여기 주어진 문제 중에 잘 보면은 a랑 b가 0보다 크다라는 이런 조건이 주어진 거 산술기하밖에 없거든요. 문제 봐봐. 최소값 구하라고 했고 범위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범위가 나와주면 산술기하 쓰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산술기하는요, 합과 곱 사이의 관계야. 그래서 합과 곱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낸다고 초점을 맞춰서 해주면 되고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상태로는 산술기하 쓰기 되게 애매해요. 합에 대해서 곱을 숫자로 만들거나 곱에 대해서 합을 숫자로 만들어야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건데 애매하잖아, 그치? 그럴 때는 전개를 해보자. 얘를 전개를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야. 뭐냐? 6이 12 더하기 이렇게 보면 y분의 24x,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더하기 x분의 24y,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면 y 사라지고 48,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랑 얘는 숫자니까 최대 최소의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 여기서 곱이 이쁘죠? 여기서 산술기하 바로 써주면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볼까요? 3번은 뭐 나왔어요? 명제가 나왔네요. 자, 명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얼씨구절씨구가 참이다 라고 했어. 여기서 너희들이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 건 어떤이에요? 저 어떤이라는 단어가 모든과 구분이 돼야 돼. 모든은 그 모든 것, 한국말 알고 있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거고, 어떤이 조금 어려운데 어떤은 그냥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거야. 어떤 존재성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실수 x에 대해서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참이 되려면
여기 안에 해가 하나만 존재해도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꼭 거기서 포함관계를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짚고 넘어갈게요. 자, 4번 볼게요. 점 2,1을 지나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두 원을 각각 O, O'이라고 하자. 원 위에 있는 점을 O, 원 O'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할 때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묻고 있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대충 한번 그려볼게. 잘 모르겠으면 그려가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2,1이 있고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2,1이니까 사실 여기 이게 바로 보이긴 하지. 여기 하나 딱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고 축에 모두 접하는 원은 이렇게 커다란 원이 있어. 그치? 오렌지 보이죠? 이렇게 큰 원이 있어요. 이 원과 이 원에 대해서 이 위에 있는 점을 P라고 하고 요 위에 있는 점을 Q라고 해서 이 두 점 PQ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하면 결국은 두 원 사이에 원 위에 있는 이 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식으로 접근을 해줘야 되겠지. 우선 여기서 그 전에 확인해야 되는 게 축에 접하는 원이니까 축에 접하는 원에서 제 1사분면이 있다는 거 확인을 해주고 1사분면이니까 요 중심을 A, A 같은 걸로 둘 수 있겠죠. 만약에 1사분면이나 3사분면이 아니고 2사분면이나 4사분면 같은 경우에는 A, A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부호가 다르잖아. 그치? X랑 Y의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함부로 A, A 하면 안 돼. 여기서는 A, A라고 해주는 게 맞고요. 여기는 일단 제1사분면이니까 A, A라고 잡아서 우리 이렇게 푸는 거 알고 있지?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A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풀 거고 1사분면이니까 A는 양수인 거고 얘가 2,1을 지나니까 X에 2, Y에 1을 대입해서 A에 관한 방정식 만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두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해가 이 두 원의 중심의 X좌표.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두 해를 알파랑 베타라고 두면 이 점의 좌표는 알파, 알파인 거고 요 점의 좌표는 베타, 베타인 거니까 요 두 점을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되게 많이 나와요. 일단 여기서는 두 원 사이의 관계로 풀어내고 있는데 뭘 구하라 그랬냐면 이 원들 사이에 점들 사이의 거리 구하라고 했어. 어떻게 해야 돼? 원은 아무것도 몰라. 딱 중심밖에 모르거든. 모든 위치에 대한 정보는 중심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중심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생각해주면 되고요. 가장 거리를 따지니까 일단 여기 둘을 연결을 하자. 연결을 하고 가장 뭐 하래? 최대라고 하면은 그때는 여기 반지름 두 개를 마저 더해주면 최대가 되겠죠. 반지름 두 개를 빼주면 그땐 최소가 되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너희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게 이렇게 원 위에 있는 점들 사이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중심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서 A에 관한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라고 했는데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근과 계수와의 관계로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 이걸로써 질문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 내가 아까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어봤는데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된다면 얘가요. 이게 Y는 X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45도를 만족하죠. 그러면은 1대1대 루트 2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거리의 차가 베타 빼기 알파의 절대값이니까 1대1대 루트 2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루트 2의 절대값 베타 빼기 알파다.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또 어떤 게 나올 수 있을까? 두 원의 넓이의 합 이런 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은 알파 제곱 파이 더하기 베타 제곱 파이인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이걸로 만들어낼 수 있지. 아니면은 두 원의 둘레의 합 같은 것도 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다 해낼 수 있을 거예요. 이제 5번 한번 해볼까요? 봐봐. x가 2보다 크다 할 때 얼씨구절씨구의 최소값 구하래. 느껴져? 보여? 자, 최소값이라고 했고 범위가 나왔잖아요. 뭐 해야 돼요?
산술기하 해야 되겠죠. 산술기하 공식을 한번 다시 적어볼게. a 더하기 b, 원래 2로 나누는 건데 양변에 2를 곱해버릴게. a 더하기 b는 크거나 같다 2루트 ab, 이게 산술기하거든요. 합과 곱 사이의 관계야. 여기서 최소를 구하라고 한다면 어떤 값에 대한 최소값이니까 곱이 숫자가 나오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합에 대한 곱의 관계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거든요. 그럼 요거를 보고서 얘를 보면 아무것도 생각나는 게 없잖아. 근데 이럴 때는 얘네들이 나를 위해서 뭔가 문제 조작을 해놨다는 걸 캐치해야 돼. x 빼기 2분의 3x 빼기 6x 더하기 27에서 얘를요 대분수로 바꿔보자. 대분수 뭔지 알지? 지금 1차랑 2차잖아요. 저거를 최대한 대분수꼴로 바꿔보기 위해서 얘를 x 빼기 2로 묶어내면 3x로 묶이나요? 그쵸? 3x로 묶이고 x 빼기 2가 되어서 똥똥 하면은 마이너스 6x까지 해결이 되네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27을 해서 나누어 x 빼기 2로. 그럼 이 조식이 요식이랑 같아지는데 슉슉 해가지고 3x 하고 더하기 x 빼기 2분의 27,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여기서 이제 곱이 예쁘게 한 번 더 조작을 해줘야 돼요. 조금 어렵지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거야. x 빼기 2를 내가 건드릴 수 없다. 그러면 3에 x 빼기 2면 어떨까? 참 좋았겠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x 빼기 2분의 27이면 좋겠다. 그러면 내 맘대로 만들어낸 6 정도는 쌤 만들어주지 뭐. 그래서 요식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고 산술기하 써먹으면 x 빼기 2가 0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거 확인해주고요. 자, 이제 6번 해볼게요. 세 조건에서 P는 Q에 의한 충분 조건이고 P는 R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자, 여기서 너희들이 알고 가야 되는 개념이 뭐냐? 충분과 필요에 대한 이 단어 개념이죠. 이게 맨날 헷갈린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어떻게 외우냐면 조금 그렇긴 한데 P가 Q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이야. 그러면 얘가 얘한테 총을 쏴. 얘가 총을 쏘면 얘는 어떻게 돼? 으악! 피를 흘리겠지. 그래서 얘가 총을 쏘면 얘는 피. 그래서 얘가 충분 조건이야. 얘가 필요 조건이야. 근데 헷갈리면 안 돼. 뭐이기 위한 충분 조건인지 뭐이기 위한 필요 조건인지 잘 봐야 돼. P는 Q이기 위한 뭐겠어? 이기 위한 P니까 충분인 거야. P를 물었으니까 누구를 물은지 잘 봐야 돼. 문장 구조를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앞에 있는 거 무조건 하는 거 아니야. 누구를 묻는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총을 쫙 쐈잖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진리집합 사이 관계가 어떻게 됐어? 이 진리집합과 이 진리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호환관계가 성립했었죠? 그렇게 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다. 자, 세 집합 ABX가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고 AB가 얼씨구 절씨구일 때, 자, 여기서 너희들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건 요거예요. 요거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풀어야 될까? A 합집합 X랑 B 합집합 X가 같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 쫄지 마. 안 쫄면 다 풀 수 있어. 자, 항상 잘 모르겠으면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하고 푸세요. 물론 내신이니까 저런 조건 많이 나오니까 외워도 돼. 하지만 이해하는 것만큼 정확한 게 없기 때문에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지금 A 합집합 X, B 합집합 X예요. A에는요 1번 있고 별 할까? 2번 있고 이렇게 공간이 있어. 지금 A 합집합 X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B 합집합 X. 여기에는 1번과 별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비합집합 X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별과 2번이 무조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얘랑 같기 위해선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여기에도 2번이 필요해.
여기에도 1번이 필요해. 그래야 여튼간에 뭐가 더 들어가도 상관은 없는데 같아질 거 아니야. 얘랑 얘랑 같게 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이 2번이라는 것을 x가 갖고 있어야만 하고 같은 이유로 1번도 x가 갖고 있어야만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1번과 2번을 좀 있어 보이게 써주면 A 차집합 B가 되겠죠? 얘는 B 차집합 A가 되겠죠? 얘네들이 어디 들어있어야 돼? X에. 얘네들이 모두 X에 들어있도록 해주는 집합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좋아. 자, 8번 한번 해볼게요. A, B, C가 실수일 때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 얘가 절대부등식이죠. 절대부등식에서 대소관계를 우리가 걸러내는 방법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야 돼. 대소관계. 뭐가 더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항상 합이요. 차지. 지우개 지워주세요. 차.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곱의 차. 세 번째 B. 그래서 차, 제곱의 차, B 이 세 가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게 머릿속에 있어야 시간을 안 해먹잖아. 그치? 우리 내신 때는 항상 시간이 없으니까 머릿속에 요거 착 넣어놓고서 문제를 보는 거야. 이 상태에서 지금 여기는 뭐 양변을 비교할 게 없이 절대부등식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 그냥 그대로 봐주면 되고요. 이 문제는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친구지 여기에다가 요구를 해준 거라서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문제 다 풀었다. 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절대값이 나오는데요.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제곱의 차를 써주는 거죠. 그럼 요거 제곱과 요거 제곱의 차를 구분하는데 저 문제 풀 때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어떤 절대값의 제곱은 나의 제곱과 같다는 거 저거 써줘야 되는 거고 어떤 것의 절대값은 나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요거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디귿 같은 경우에는 얘와 얘 사이의 관계에서 빼서 차를 써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여기를 해준다고 하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ab가 되는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지 확인을 해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도 완전제곱식으로 대충 만들어 보면 여기 ab까지는 가져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a 더하기 2분의 b를 하면 될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제곱을 하면 요거 해결되고 요거 해결되겠네요. 얘가 문제네. 여기를 맞춰주지 뭐. 얘가 4분의 b지. 그럼 4분의 3 b제곱. 요렇게. 그러면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지죠? 네, 요거 0보다 크거나 같죠? 요것도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럼 0보다 크거나 같겠다. 다 풀었다. 자, 9번 한번 풀어보죠. 9번은 세 집합 사이에 어떤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나한테 구하라 그러면 좀 할만한데 이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 그러면 조금 쫄잖아. 그치? 그럴 때도 쫄지 말고 그냥 열심히 그려. 뭘 안다고 아무것도 미리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주어진 것만 가지고 천천히 문제를 풀어볼게요. A가 19야. B는 16개고 C는 14개다. 근데 비교집합 C는 10개야. 여기 합쳐서 10개야. 근데 아이고 여기가 5개야. 3개 모두 겹쳐진 여기가 5개. 근데 아까 여기가 10개였잖아. 여기가 5개겠네? 우리 벌써 공간 2개나 찾은 거야. 이제 풀려고 하는 게 뭔지 보면 A에서 B 합집합 C를 빼래. 그럼 A에서 B도 빼고 C도 빼래. 요 부분에 대한 최소를 구할 거야. 최소. 여기가 작아지면 돼. 그러면 이 바깥 부분이 커지면 좋겠죠. 바깥 부분이 커지려면 여기는 고정이니까 요 공간이 최대면 되겠네. 그럼 저 공간을 어떻게 최대로 만들어? C가 14개잖아. 여기 5개 있으니까 그 중에 여기를 최대로 만들어버리면 예를 들어 여기를 9개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문제 풀어주면 되겠다. 10번 봐봐. 문제가 너무 길어요. 길지만 쫄지 말자. 자, 여기 봐봐. 좌표평면에서 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어. 그럼 어떤 상황인지 그림을 대충 그려볼게. 원, 중심도 구하기 귀찮아. 일단 원이 있고 직선이 있어.
그럼 얘 대칭 이동하면 똑같이 생긴 원 여기 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죠. 대칭 이동이라는 게 뭐야? 요 선을 기준으로 접어서 데칼코마니 만드는 거야. 그치? 여기 물감을 묻혔다고 생각하고 접어주면 만들어져요. 자, 지금 원의 중심을 P라고 하고요. 이 원의 중심 빠르게 구해보면 반띵 부호 바꾸면 되죠? 3,2예요. 이 3,2. 그 다음에 이 원의 중심을 얘는 P'이라고 해달래. 그 다음에 선분 P'의 중점은 요 직선 위에 있는 점이다. 당연하죠? 2x 더하기 1. 요 위에 있는 점이다. 그러면은 이 직선과 이 두 점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요? 이거 알아야 되는데, 그치? 이거 알면 문제 다 풀었지? 이게 뭐야? 수직 이등분선이지? 요거 알면 끝나잖아. 수직 조건이 있고요. 이등분, 중점 조건이 있죠. 수직 조건에서는 기울기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고, 중점 조건에서는 이제 점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건데, 기울기라는 것은 요게 2니까 얘랑 얘, 이 점의 좌표를 지금 문제에서 A, B라고 해달라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 두 점이 만들어내는 기울기가 A 빼기 3, X값의 증가량분의 B 빼기 2, 얘가 뭐면 되냐?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되겠지? 그 다음에 중점 조건은 얘랑 얘 해서 중점의 좌표 찾아보면 2분의 A 더하기 3, 2분의 B 더하기 인데 얘가 요 직선 위에 있다는 걸 이용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y 대신에 2분의 B 더하기 2는 2배의 2분의 A 더하기 3 더하기 1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지? 그럼 모르는 거 식 두 개니까 모르는 거 2개, 식 2개니까 다 푼 거야.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뭔지 보면은 B를 구하래. 중점이니까, 중점 조건이니까 요 조건을 사용했다는 뜻이고, 여기서 B 능꼴로 정리해서 갖다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수직이니까 수직 조건, 요거 이용해서 B 능꼴로 정리해서 갖다 주래요. 그 다음에 연립해서 풀어주면 답이 나온답니다. 자, 11번 볼게요. 곡선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곡선을 얼씨구 절씨구. 자, 대충 보자.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가 있고요. 이 2차 함수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해서 어떤 곡선을 만들었어. 얘가 F다. 얘는 F1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곡선을 또 직선에 대해서 모르겠다. 대충 쓰자. Y는 X. 이렇게. 대칭 이동했어. 그럼 얘를 접으면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얘가 F2다. 이 두 곡선 F1과 F2가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대. 혹시 그거 알아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곡선이 서로 만나려면 어디서 만날까? 대충 이런 한 상태에서 보면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만날 거야. 그치? 그래 무슨 얘기냐면 이게 F1이고요. 얘가 F2라고 했을 때 이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해서 만나는 점이 여기서 동일할 거라는 거지. 근데 사실 이건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너희들 보는 거 안에서는 거의 그래. 이 정도 알고 있어 봐 일단. 자, 그래서 Y는 X와 얘 사이의 관계를 찾아주면 돼요. 여기서 교점이 어떻게 되면 되나? 교점이 서로 만나지 않는 거니까 없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죠? 자, 12번 해볼게요. 제3, 4분면 위의 점을 X축의 방향으로 제3,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대충 그려. 여기 있는 점 A에 대해서 M, M 더하기 1이라고 하고요. 얘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한 점이 A'인데 이게 좀 애매해. A'이 이건지 잘 모르겠어. 아무데나 적어볼까요? 여기가 A'이라고 치죠. 그럼 얘는 뭐냐 하면은 M에다가 1을 더하고 그 다음에 M 더하기 1에다가 4만큼이니까 더해주면 M 더하기 5 되나 보다. 요렇게. A' 대충 잡았어요. 위치는 정확하지 않아요. 자, 이 상태에서 뭐라고 해? 원점 O와 점 C
이 K도 부호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점 C가 어디 있냐면 X축 위에 있는데 여긴지 잘 모르겠어. 아무데나 할게. 여기 C라고 할게. K, 0 이렇게. 그랬을 때 삼각형 OA'C의 넓이는 OA'C의 넓이. 요 놈의 넓이는 OAC 요 놈의 넓이랑 어떤 관계가 있냐 이렇게 묻고 있어요. 아까 내가 요 점들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랬는데 대충 상황을 보면 만약에 지금 상태에서 여기에 A가 있었고 여기에 A'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가 O가 있고 여기에 C가 있다고 해도 이런 삼각형이거든? 그러면 밑변이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그 다음에 높이는 어차피 이놈의 y값의 절대값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위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 이 C가 왼쪽에 있어도 똑같죠? 그러면 그냥 자신감을 갖고 풀어줘. 그럼 어떻게 되냐? 삼각형의 넓이 위에 있는 놈, 요 놈, 그 삼각형 OA'C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은 K의 절대값이 되겠죠. K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높이를 절대값 M 더하기 5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고 밑에 있는 놈도 그런 식으로 잡아서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들이 조심해야 될 거는 모든 경우를 머릿속으로 다 판단하고 가능하다면 이런 식으로 절대값으로 빠르게 풀어내면 된다. 자, 3번 해보죠. 좌표 평면에서 두 직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경계 및 내부를 도형 D라고 하자. 원점 O와 두 점 A, B에 대해서 명제, 영역 D에 속하는 점 P에 대해서 POA가 여기가 PAB다. 여기랑 똑같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 저런 얘기를 우리가 어디서 봤냐 하면 요런 원이 있을 때 해본 적 있을걸? 이렇게 해서 요렇게 있으면 얘가 띵띵 그래서 요렇게 같지 않니? 그치? 그거 이용해주면 되거든? 여기서 원을 한번 그려볼게요. 원 어떻게 그릴까? 요런 느낌? 요런 느낌 너무 못생긴 거잖아. 다시 해보자. 여기가 접해야 되거든? 이 정도. 요 정도. 여기 원의 중심. 어때? 요렇게? 원. 오늘부터 얘는 원인데, 얘가 참, 무슨 소리 하고 있었지, 지금? 원의 중심. 자, 뭐라 그래? 각이 같다가 참이 되도록 한대. 그 얘기구나. 그럼 됐네? 그럼 요게, 요런 게 성립하는 P가 있다는 얘기는 이 원 위에 있는 점 P가 있다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래서 요거를 접선으로 하는 원을 그리는 게 포인트고, 요렇게 접선을 하는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요 높이가 P가 가능한 최대 높이가 되겠죠? 그게 K 값의 최대가 될 거야. 그래서 이 원의 반지름을 구해주면 될 것 같고 여기서부터 또 얘가 이 점을 지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근데 지금 현 아니니? 그치? 현이지. 그럼 원에서 현에 대해서 중심은 딱 수직 이등분선에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렇게 보이지? 이거 수직 이등분선이야. 그럼 요 점의 좌표가 2분의 5콤마네. 왜냐하면 여기가 5니까. 그럼 2분의 5콤마의 반지름이 얼마여야 될까? 여기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여기 기울기가 1이잖아. 그러면 2분의 5, 2분의 5, 2분의 5 루트 2가 되겠네. 그럼 2분의 5 루트 2 이렇게 풀어주면 반지름이 나와요. 얘가 이거는 그게 아닌데? 얘가 반지름이라는 거였어? 얘가 반지름이야. 얘가 반지름. 헷갈리니까 지워놓자. 반지름이 뭐냐 하면 여기가 2분의 5 루트 2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5 루트야. 거기서 2분의 5 빼주면 요 점 P의 위치가 나오겠네요.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다, 그치?
자, 15번 한번 볼게요. 원과 직선의 두 교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요것도 은근히 질문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되게 당연해. 원이 있고요. 직선이 있단 말이야. 이 직선의 두 교점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 그럼 너희들 뭐 알아야 돼? 원이라는 것은요, 항상 중심과 반지름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떠나면 안 돼. 그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 중심과 반지름 구하는 건데 얘가 지름이기 때문에 여기 중심이 있단 말이에요. 뭐 구해야 돼요? 요 두 점의 좌표를 구해주면 되죠.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 1차, 2차 어렵지 않고요. 그럼 요 중심 구하고 요 두 점 사이에 거리 구해주면 반지름이 되겠습니다. 자, 세 점을 꼭지점을 한 삼각형 ABC에 대해서 ABC의 둘레의 길이가 최소값을 가질 때, 내가 이거 수업할 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야.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보면요, 거의 모든 학교가 한 문제씩 꼭 내는 그런 문제거든요. 근데 웃긴 건 같은 질문을 함에 있어서도 질문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 얘가 어떤 문제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A는 2,6이다. B는 0,A야. B는 0,A야. 0,A. 요쯤에 있다고 대충 합시다. 그 다음에 C는 B,B거든? B,B가 어디 위에 있어? 이 Y는 X라는 직선 위에 대충 있죠. 몰라, 어딘지 모르겠어. 그냥 아무렇게나 쓸게요. 이렇게 잡았어. 그랬더니 이 삼각형에 대해서 삼각형 둘레의 길이가 최소가 될 때를 찾아달래. 언제지? 저 어떻게 푸는 거야? 얘는요, 거리의 최소를 만드는 문제예요. 이번 단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얘 최소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때 포인트는 뭐냐면 고정된 점을 움직이는 점이 있는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라는 거거든요. 대칭 이동시킨다는 건 얘를 수직 이등분선으로 만든다는 거고,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두 개 직선화시키면 되는 건데 얘도 할 수 있겠는데 얘가 문제지. 얘는 왜 다 움직이잖아. 그래서 곧 헷갈리지 말고 쫄지 말고 여기 고정된 점을 빨리 찾아. 고정된 점을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자. 요렇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렇게 잡았을 때 얘랑 길이가 같아. 왜? 합동이잖아. 그치? 합동이야. 그래서 요 길이가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고정인데 얘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요 움직이는 직선에 대해서 얘를 또 대칭 이동시켜서 요 점을 잡아서 A2'이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여기서 요렇게 잡아주면 똥똥똥똥 해서 길이가 같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봐봐. 1번, 2번, 3번, 1번, 2번, 3번. 그치? 그럼 지금 요거 구해주는 게 똑같단 말이야. 그럼 걔를 어떻게 구해? 여기서 여기까지 직선화 샥 시켜주면 되겠죠. 저렇게 직선화 시켜서 우리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거리를 구해주면 되는데, 물론 이 문제는 요 점의 좌표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좌표를 구해주면은 마이너스 2,6이죠. y 대칭이니까. 얘는 6,2겠지. y는 x 대칭이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해주면 답이 나오긴 하는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어. 앞으로 이런 문제에서 암산으로 풀 수 있어요. 여기가 지금 45도잖아요. 45도인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빨간색으로 해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 얘가 그대로 대칭한 거라서 동그라미야, 각이. 여기 x가 대칭 이동한 거라서 또 x야. 그럼 45도가 두 개 있잖아. 90도거든? 그럼 이 삼각형 대충 그려볼게. 여기가 O고 A'이고 A2'일 때 이 길이가 여기 그대로 가서 있단 말이야. 그치? 요 길이 그냥 내가 대충 K라고 하면 구하기도 귀찮아. 여기 뭐야? K 루트 2라는 걸 바로 구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의 구조를 너희들이 파악했을 때 45도? 그럼 두 점 사이 거리 루트 2배 이렇게 바로 나오면 되고, 만약에 이게 45도가 아니고 30도야? 그럼 어떻게 돼? 2배 하니까 60도지. 그러면 요렇게 해서 사이각이 60도니까 이렇게 잡아주면 이거 뭐야? 길이가 같으니까
정삼각형 돼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가 K이고 여기가 K면 여기도 K다. 이렇게 바로 풀어줄 수 있어요. 좋은 문제예요. 17번. 17번 한번 해볼까요? 얘 딱 보이지? 뭐 하래? 최소 구하고 범위가 주어져 있다. 뭐 하란 뜻이에요? 산술기하란 뜻이죠? 산술기하에서 중요한 거는 역시 합과 곱 사이의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고, 아까 비슷한 문제 풀었는데 걔보다 조금 어렵게 만들어놨을 뿐이거든. 여기서 조작을 살짝 해주면 A 더하기 2에 더하기 B 빼기 1로 요 식을 바꿔줄 수 있어요. 그러면 곱이고 곱이니까 아까 풀었던 문제에서 x랑 y를 대신하는 장소에 그대로 들어가겠죠? 어렵지 않고 같은 유형이니까 넘어갈게요. 18번. 18번. 얘는 어때요? 자, 집합에 대해서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 A, B를 가지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들 이렇게 정의된 집합을 구할 수 있냐는 거야. X랑 Y가 이 집합 W 안에 있는 건데요. 여기서 내가 짚어주고 싶은 건 이거야. X랑 Y가 다르다는 말이 없으면 같아도 된다. 제발 1, 2만 대입하지 말고 1, 1도 좀 대입을 하라고. 그럼 안 틀리거든요. 대충 A만 빨리 구해볼게요. X랑 Y가 1, 1이면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2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가능한 게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해서 5 나오겠죠.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10 나오겠죠. 1, 1, 1, 2, 1, 3 했으면 이 1은 안 해도 된다. 그치? 그러면은 2 해볼까?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해서 4, 8인가? 이렇게 나오고 2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해서 13. 그리고 3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까지 빼먹지 말고 제발 해달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19번 한번 해볼게요. 집합 A, B에 대해서 A 교 B차 X가 공집합이다. 너무 어려운 얘기 아니니? 이거 어떻게 하지? 자, 무슨 얘기인지 침착하게 생각해. A가 있고 B가 있고 A, B의 교집합이 있는데 여기서 X에 해당하는 부분을 뺐더니 아무것도 없어. 무슨 얘기야? X는요, 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대충 우리가 여기서 확실한 것만 끄집어내면 A교 B가 X에 포함되어 있다. 요 정도. 자, 제도 한번 해보죠. A 합집합 B가 있어. A가 있고 B가 있는데 A 합집합 B는 요거지. 여기에다가 X를 교집합했더니 X가 됐어. 포함관계가 나온다는 거지. 이번에는 X가 요 안에 쏙 들어있다는 뜻이야. 아, 그러면 얘는 A 합집합 B에 대해서 X가 쏙 들어간다고. 그럼 요 안에서 가능한 X를 찾아주면 되겠다. 자, 20번 해볼까요? 다음 그림과 같이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내부의 한 점 P에서 넓이의 비가 주어져 있어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건 삼각형의 넓이 뭐야?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다. 제발 까먹지 마.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닐 거야. 그치? 자, 두 점에서 거리의 비가 1대2로 일정한 점 P가 그리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달라. 자, 요런 문제 풀 때 우선 점 Q가 어떤 점인지를 구해야 될 텐데 제일 먼저 보통 이런 건 잘 짜여진 각본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삼각형의 넓이를 먼저 구해보세요. 그럼 요 길이가 지금 6이고 요 길이가 6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 OAB의 넓이가 얼마냐? 6, 3, 18 이렇게 되겠네요. 전체 넓이가 18이에요. 그럼 1대2대 3이니까 얘가 반띵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9를 가지고 있는 거고 9, 3, 6 얘가 3이고 QAO 얘가 6이고 이렇게 넓이 가지고 있겠네요. 그럼 이 점 Q에서 요 바로 나오네. 그치? 얘가 1인 거.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바로 Y좌표가 5라는 거를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서 조건을 하나씩 찾아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 넓이가 3이 되도록 하는 거 뭐 열심히 구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은 뭐야?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두 점으로부터 거리의 비가 일정한 점들의 자취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인 거고 저 자취의 방정식 다 구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 바로 구해야 돼. 뭐야?
2.5가 있고 5가 있고 Q가 있다고 했을 때 1대2 내분점과 Q로부터 거리가 더 멀구나. 요렇게.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1대2 내분점과 여기가 내분점, 그리고 1대2 외분점, 여기가 외분점. 이 두 개를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이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죠. 그럼 요거 두 개의 중심 잡아서 반지름 구해서 문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선 거시적으로 너희들 지겨울까봐 대충 풀어봤어요. 근데 어떤 친구한테는 어려웠을 수도 있고 어떤 친구한테는 도움이 되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어려웠다면 자세한 풀이는 밑에 있는 블로그를 참고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땠어요? 너희들이 중간고사 대비를 하는데 힘든 점이 많겠지만 잘 포인트를 잡아서 해나가면은 좋은 점수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힘내세요.